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예약자가 사실 너무 많이 지금 오시진 않은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념폴리아 개념상상학원의 총괄 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회는 오픈 설명회예요. 목적이 오픈 설명회는 뭘 오픈하는지를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2부에서 이 오픈하는 학원의 프로그램과 시간표, 기타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 이성민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정말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개념 상상 SM관이라는 학원이 일단 어떤 학원인지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이 한 장으로 사실 제가 저희 이 개념 상상 SM관이라는 학원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긴 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희 학원은 개념 폴리아라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학생들이 다니는 개념 폴리아라는 학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는 개념 상상이라는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개의 브랜드를 원리상상이라는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법인입니다. 저희가 한 2007년도 이때부터 개념상상 고등반에서 시작을 해서 12년도에 이제 개념 폴리아라는 학원을 처음 대체 오픈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고등반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제대로 좀 애들이 고등과정을 배워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중등 때 이제 과정에 대한 공부를 좀 꼼꼼하게 시키자라는 목적으로 개념 폴리아라는 학원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개 지역에 한 22개 정도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입시전략 연구소나 아니면 박승동 소장님을 모시고 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강사나 각종 테스트지를 표준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학년별로 세분화돼서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학년별로 이렇게 브랜드가 구분이 돼 있어요. 좀 아예 저학년이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런 학생들은 리틀 폴리아라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학년별 레벨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단계에서 한계가 조금 와요. 그 단계가 뭐냐면 학생들이 약간 심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정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학년에 대한 레벨 구분보다는 학생들의 역량 구분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오는데 사실 저희가 한 학년을 보통 20개에서 30개 레벨을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개념 분야 같은 경우엔. 근데 그게 거기에 또 역량별로 또 다시 구분해서 더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반을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고민을 하다 저희가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심화, 그러니까 심화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한 A급 수학 정도 수준 이상의 공부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제대로 배우게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나갈 때 사실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중학교 심화 과정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가르친 다음에 고등선행을 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관을 하나 오픈하자. 그래서 이번에 고등 브랜드인 개념상상에 SN관이라는 이름으로 개념상상 SN관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에 학원 이름을 정할 때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개념 폴리아 SN관을 할까? 개념 상상 SN관을 할까 하다가 사실 이 관의 최종 목적은 고등과정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자니 초등학생들이 워낙 선행이 지금 빨라진 상태라서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심화인 A급 과정을 마무리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 초등학교 한 4, 5학년 과정 때 고등선행을 또 조금 더 빠르게 나간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역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 학생들이 KMO나 이런 학원 이제 경시를 대비한 학원에서 약간 뭐 국가대표급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선행 나간다고 복귀를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정을 조금 더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지나간 세월들이 한 2, 3년 있더라고요. 저희가 KM은 여기서 하진 않아요. 경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뭐 초등학교 3학년이실 수도 있고 4학년일 수도 있고 5학년일 수도 있고 6학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이제 중학교 심화 과정에 대한 꼼꼼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 고등 선행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나는 KM 할 거야. 그리고 뭐 사라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전국 의치대급 가서 탑 찍을 거야. 고등선행 계속 나가야지 하면 뭐 저희 학원에 계속 있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중학교 심화 꼼꼼하게 잘 가르쳐서 고등학교 수학 나갈 때 제대로 된 교육하고자 만든 학원이니까 거기에 참고하셔서 저희 프로그램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중학교 심화 과정은 사실 아무나 쉽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성민 원장님이란 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하 파트에서는 사실 또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기하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수업을 잘 하시는 이성민 원장님도 모시고 기타 또 대수나 기타 파트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많이 모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원장님. 네, 소개해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굳어가지고 사실 예약한 부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조금 오실 거라 생각하고서 다 오시라고 했는데 예약하신 분은 원래 100분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비 와서 분명히 뭐 조금 더 적게 오실 것이다 했는데 이게 딱 적당하게 오신 것 같아요. 자, 뭐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개념상상 SM관 원장이고 이성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간담회부터 해서 설명이 2차 설명회까지 지금이 4번째인데 계속하면서 내용이 다듬어지고 조금 더 요 시간표나 이런 걸 조금 더 이렇게 정돈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냥 설명하는 것보단 입반 테스트나 그런 기준도 정확하게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정돈되고 해서 어쩌면 오늘이 이제 가장 정돈되고 조금 더 많이 이제 어머니들도 많은 거 공감하시고 가져갈 수 있는 설명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 공식적인 설명회는 요번이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힘든 거는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일정은 뭐 이런 형태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입반 테스트들을 계속 신청하고 학생들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뭐 많이 신청을 하고 보고 있고 12월에 이제 개강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1월에도 이제 개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로도 계속 이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시작을 할 때 약간 이상적인 학습? 어떻게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정돈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중도 포함이겠지만 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증명까지 가능하다면 좋겠다 이상적인. 그 다음에 요즘 아무리 중등 심화로 가더라도 고등학교 심화까지 하고 가더라도 고등 선행을 하고 가더라도 실제 고등학교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근데 꽤나 내신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 점수가 아주 처참한 점수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이. 그래서 이런 내신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든 조금 더 연계돼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기왕 공부하는 거 사실 이제 저희 때는 그냥 백지에서 하다가 어머니 백지와 줄 쳐진 노트만으로도 학생들이 학습할 때 도구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아시죠? 줄 쳐진 그리고 이제 약간 눈금이 들어가 있는 공책이나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어떤 교재나 다듬어진 형태의 어떤 공식 노트나 그런 정돈된 것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그리고 심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아이가 가졌으면 좋겠고 배웠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문제를 익힐 수는 없을 것이고 스스로 문제를 좀 분석해내는 어떤 힘까지 길러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전반적인 거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좀 주되게 얘기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는 또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SM 에듀에서는 진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정말 다 세기는 힘들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만든 교재로만 대략 세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하 2단계만 2,500에서 3,000명 정도 수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하 1단계도 있고 다른 단계도 있으니까 그 대략적으로 뭐 중복해서 수업 들은 애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수업을 했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얘기해요, 어머니들한테. 사실 애들 많이 보면 이게 관상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번만 호흡해 보면 요 아이 약간 요런 성향 그런 게 있구나. 사실 저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너의 미래를 본 적 없는데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의 미래는 많이 봤기 때문에 요런 걸 조심해야 한다. 사실 그 아이의 미래는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실제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최적화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커리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고민들을 해왔고 그걸 계속 수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 모습까지 왔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뭐 10년도 전인데 대치에서 처음 왔을 때보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어떤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그동안 애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공부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기하를 많이 했는데 어머니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애들도 선생님은 기하만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예전에 대수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하는데 기하 수업만으로도 일주일이 꽉 차서 다른 걸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기하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은 비슷하거든요. 제가 물론 자료들은 기하 쪽이지만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이들 이제 시험 볼 때 제가 이제 시험 보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공식은 알고 있는지 가장 라이트하게 뭐냐면 너 외심이 뭔지 알아? 했을 때 아니요. 그럼 못할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건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씩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려주면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그걸 알아서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런 걸 정말 이 중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초를 볼 때랑 심화를 볼 때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심화 쪽에서는 정말 증명 가능한지 서술 가능한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심화적인 문제를 정말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체크하는 시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체크할 때 정말 이 특정 논리나 그런 걸 서술 가능하게끔 증명이나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를 보고 또 중등 전체에 대한 공식들을 정말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를 계속하면서 또 이제 집에서 막 복습 영상도 하고 여러 가지들의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상이 잡혀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들을 이제 계속 해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재밌는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실제 이틀 전쯤에 받았는데 한 학생이 제 제자였던 친구가 그 친구 6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 한과형 졸업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제 시간도 꽤 됐는데 연락 와서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아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걸 여전히 하실 생각이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이제 코딩이나 뭐나 그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문 지식이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도와주고 싶다. 근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단 약간 유료로 하고 싶다라는 말로 들기. 그래서 이놈 크게 될 놈인데 막 이해되시죠? 그렇지 유료로 해야지. 근데 나는 내가 대기업은 아니고 적절하게 나도 그냥 개인이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편안하게 들어보자 해서 이번 토요일에 만나는데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몇몇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 가지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도 그 답을 계속 찾아와서 많은 걸 되게 효율적으로 합니다. 제가 실제 관리한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얘기해요. 아니 이 학생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냐. 뭐냐면 저한테 한 학생이 이제 과제를 다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채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에 대한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다시 또 고치면 또 교류를 합니다. 뭐 많게는 하나에 한 5번까지도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적은 친구는 뭐 한두 번 정도까지 해서 교류해서 끝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런 학생이 여러 명이면 뭐 한 40명이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커리상 하고 있다. 그럼 그 한 학생이 뭐 한 두세 번만 해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뭐 문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종이가 한 장이 오는 게 아니고 사진이 막 엄청 많이 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물론 이제 채점 같은 거는 저는 이제 많이 제가 다뤄본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 책 한 권을 제가 답 없이 채점을 해요. 그냥 이렇게 다. 왜냐면 모든 답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 모든 수업은 교환이 아무것도 없고 저 이제 맨손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다 정리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약간 틀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코딩 같은 것도 간단하게 약간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초반에 제공되는 힌트들은 같은 형식이어도 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효율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인간과 기계가 거의 하이브리드된 존재 같아. 뭐냐면 내가 이거 하고 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토요일에 그 친구를 만나서 새로운 답을 또 얻으면 다음 설명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찾은 거 정도가 정답이었네요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얘기 그냥 잠깐 드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채점할 때 대수랑 기하 쪽이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대수는 답이 맞으면 대부분 답이 맞는 경향들도 있는데 기하는 그림 의존성, 그림에서 90도처럼 보여서 90도로 썼을 때 답이 맞는 경향이 실제 있고 아이가 그림과 여러 가지를 융합해 가지고 과정이 없이 답을 썼는데 그럼 어머니들이 이제 두 부류가 계세요. 과정이 없이 썼네?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보다. 이거랑 얘 뭔가 이거 아닌데 사실은 후자 쪽이 더 많고 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뭔가 약간의 부정확한 지식과 약간의 지식들이 약간 믹스된 형태가 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부정확한 것들을 걸러내야지 실력으로 나오는데 똘똘한 아이들이 그 감과 몇몇 그런 눈치 그런 것들도 똘똘 쌓여 있는 친구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집에서 채점할 때 채점하면서도 계속 갸우뚱 모든 근데 이제 제가 다 채점을 해요. 사진을 다 보내주시면 제가 다 채점을 해서 요거 답만 맞으면 이거는 보조선 잘못 봄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그 초벌로 그게 딱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머니는 정확히 같은 채점을 옮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옮겨주시고 저한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뭐냐면 집에서 만약에 제가 어머님 집에들 가서 아이 채점해주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선생님이 와서 채점해주고 갔어. 저는 그 효과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진 보내서 제가 해서 제가 이동하는 시간은 줄이고 관리적인 걸 집중해서 이런 거 하게 되고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어머님이 뭐 한밤 아무 때나 보내도 되나요? 너무 늦게 보내서 죄송. 그래서 저는 이제 알림은 다 꺼놓고 제가 자니까 상관없고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에 많이 관리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학생들의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왔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 교류, 채점도 하고, 이제 힌트도 이제 같이 나가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질문에서 제가 추가 힌트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 보다 보면, 이건 2단계 수업 자료인데, 아까 그 틀린 문제들은 틀렸으니까 끝이 아니고 그게 아이들의 약점이어서 그런 약점들을 번호를 모았다가 나중에 또 개별 오답지를 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실 오답을 정리하고 싶을 때 그럴듯한데 비효율적인 게 문제를 다 쓰는 거거든요. 이쁜데 오답 노트를 아주 잘 작성하는 친구들, 약간 꼼꼼한 여학생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못한 건 아니죠. 칭찬이어야 되겠지만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답 문제 들어갈 때는 오답지에 들어갈 문제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다 조그맣게 약간 축소된 프린트한 걸 다 줍니다. 틀린 문제 이거 잘라 붙이고 그 다음에 오답해. 그리고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들은 학생 개별로 다 지금까지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따로 학생마다 다 따로 나가요. 파일링이. 그리고 아예 파일로 드려요. 출력해서 계속 풀리세요. 이렇게. 이런 관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서부터 거꾸로 얘기 드린 거고 원래 제가 이제 10년 전에 10년 더 됐어요. 자, 근데 10년 전에 이런 처음에 수업은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들의 수업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잘랐을 때 총 면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거예요. 문제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공간지각 능력이나 뭐 상상 이런 것들이 힘든 경우들이 사실 있잖아요. 왜 힘드냐면 상상이 안 되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상상하라고 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본 적이 있으면 상상이 더 쉬워지고 이런 형태들의 수업을 계속 해왔고 회전체도 제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런 모양으로 회전되는 거야. 근데 한번 본 친구들은 정확하게 그 상을 잡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의 수업도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초반에 이해하는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후에 트레이닝적인 거는 생각보다 많은 정성도 들어가고 어떤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어떤 시험지나 그 방식들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지금이 좀 완성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까지 볼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회 때 가끔 보여드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얘가 제일 사연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학생이 실제로 선생님 이거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선생님 컴퓨터 잘하시니까 좀 뭐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는 없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희 딴 거 잠깐 풀고 있어 해서 제가 그때 손이 제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서 아이가 뭔가 참된 깨달음을 얻은 표정을 선생님 드디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관계. 실제 중1, 중2, 중3 중에서 중2나 중3 수학이 어렵긴 한데 어렵자고 작정하면 중1 게 제로를 붙거든요. 중1이 제일 경시 쪽 연기되는 부분도 많아요. 막 축구공 관련된 문제, 꼭지점, 뭐 오일러 공식, 그리고 자취라고 표현되는 거. 이게 돌면 어떤 모양이겠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닌데 결국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 후로 이제 어떤 학습적인 동기든 자극 여러 가지들이 주어졌고 제가 이런 수업들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조금 더 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진행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목표가 뭐 고입일 수도 있고 뭐 내신 뭐 의대 물론 저는 이제 그 생각도 들죠. 우리 애들이 크면 한 10년 후, 뭐 의대 과정 다 거치면 한 15년 그 정도 후, 그때도 AI랑 로봇 발전하면 그때도 의대가 괜찮을까? 그거는 사실 안 가본 미래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의대라는 상징성은 결국은 상위권이나 뭔가 경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것이고 꼭 의대가 아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길에서는 분명히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약간 우리 아이가 사실은 준비가 덜 됐지만 갈 수 있는 어떤 약간 그런 게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걸 바라기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근본적인 어떤 수학 실력, 수학 기준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수학 실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없는데 갈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걸 지금부터 찾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적으로 쌓는 게 중요하다. 이거랑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애들이 수업할 때 찍어서 좋아하는 친구들 제가 좀 혼내는 편이에요. 좋아하지 말아라. 그리고 찍어서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찍어서 맞추는 걸 지금부터 트레이닝해서 계속 그 찍어서 맞추는 감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너의 가장 성적에 우수하게 영향을 줄 건 논리적인 방식이다. 이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정 몰랐을 때 찍지도 말라라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다고 봐요. 시험 전략으로. 하지만 평상시에 찍는 실력을 위주로 트레이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학 실력 이걸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실력이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사실 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죠. 어쩜 어머니들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자, 뭐 최적의 커리, 뭐 학습 도구, 학습 방식, 그리고 평가, 뭐 관리, 뭐 이런 강사. 원래 이게 먼저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자, 어머니들이 아마 사실 유전자가 중요한 거 아닌가? 대충 정해진 거 아닌가? 사실 만들어진 아이의 모습은 처음 태어날 땐 정해졌겠지만 사실 유전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한테 아무 자극 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 뭐 공부 잘하고 알아서 의사가 돼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똘똘한 아이보다 실제 뭐 타고난 역량은 차이 있어도 좋은 커리와 좋은 선생님에게 잘 배운 친구들이 훨씬 잘 되거든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 기하 문제만 가지고도 똘똘한 아이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누군가 반드시 끌어줘야 하고 이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유전자는 여전히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죠. 각자의 상수입니다. 근데 그거에다 커리에다가 따라서 학습 방식에 이 전체적인 어떤 고별 영향을 주는 이것들이 훨씬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학습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 배운다라는 건 결국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어머니들이 이제 오늘 커리, 뭐 학습 도구 어떤 식으로 애들을 도구를 쓰지 그리고 학습 방식, 평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거를 정확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제 실력이 또 만들어지냐 해서 어떻게 생각을 이끌어내게 하는가 실제 처음에 어떤 기초적인 걸 배울 때는 알려주고 그냥 고민해봐라는 것보단 알려주면서 주요 유형들을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응용 문제에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게끔 해야 돼요. 막 타이머 재고 조금 고민해봐 시도해 계속해서 수학 문제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든 이걸 풀어보려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어떤 때 실패하고 어떤 때 성공도 하잖아요.
그런 성공의 조금씩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가 쌓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모든 문제는 아이가 계속 고민하면 알아서 해결될 것이다. 그건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아요. 뭐냐면 문제집들 보면 도전 문제, 킬러 문제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신유형이란 이름으로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들 그냥 응용의 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따가도 설명드릴 건데 대부분 경시 문제나 그 학년 초월형 문제의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학년 초월형 문제의 변형들이에요. 그럼 그런 거는 이게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이제 원래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학원 애들에 따라서 무조건 문제를 주어주고 무조건 풀어야 돼라는 학습법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적절하게 어떤 특정 능력치까지 된 친구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내 내면 안에 다 있다면 끄집어내는 만큼 자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들어가는 만큼 자기 있게 된 게 아니고 꺼내는 만큼 대부분 자기 있게 된 거거든요. 통장이랑 똑같아요. 이제 들어간 거 말고 이제 꺼낸 것만큼이 실제 될 거다. 그런데 요즘은 학습이 너무 심한 문제들이 많아서 이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문제집들이나 그런 것들도 가속화됐어요. 뭐 각 학교들에서도 조금씩 응용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유형들을 내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도 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이끌어내게 해야 하는가는 가장 적절한 정도 난이도 문제 기준으로 그런 문제는 아이들이 생각을 이끌어내서 그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내게끔 하는 그 자극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대신 조금 더 심한 문제에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기초와 심화에 대한 학습법과 평가법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처음 배울 때는 개념에 대한 숙지나 이해도 테스트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처음 배울 땐. 그리고 심화로 배울 땐 그 개념에 대한 증명이나 어떤 주요한 어떤 심화 문제를 서술형으로까지 풀 수 있는지 또는 그 킬러 문제들을 익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한 어떤 시험 형식이 아니고 기초랑 심화를 배울 때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전략이 좀 다르다. 네, 이게 매번 반복되는데 제가 하다 보면 몸이 열이 올라서 네, 저한테만 최대한 바람이 오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초랑 심화에 대한 학습법은 좀 다르고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방식도 요거는 네가 생각을 이끌어내게 해야 돼. 또는 이거는 심화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고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설명을 듣고 이 유형을 익혀서 다음번에 나한테 시험 봐야 해. 이런 걸 나눠서 하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학습이에요. 평가법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네. 한승호 선생님 계시죠? 갑자기 한승호 선생님.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선생님 차례십니다. 제가 다시 나와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의 공부를 하고 실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강사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 누가 할 건데? 그 할 수 있는 사람 맞나? 일단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랑도 같이 할 선생님도 어머니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둘이 같이 했고 어떤 성향 때문에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지를 얘기 드리고 싶어서 네, 요 타이밍에 잠깐 한승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괜히 수줍네요. 네. 네, 쟤는 왜 머리가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한승우라고 얘기하고요. 머리는 빠진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민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이런 타입의 수학 강사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요즘은 이제 좀 헤어스타일들을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대부분 영어 강사가 많으시고 네, 수학 강사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최첨단 헤어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SF 영화에 항상 등장하거든요. 어벤져스만 봐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경시에 대한 경력이 있고요. 경시를 이제 처음부터 경시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요. 뭐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이제 해냄학원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강 베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부라는 얘기를 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냄학원 초창기에 이제 과고 입시를 했었어요. 원래 해냄학원은 과고 학생들이 다니는 걸로 유명한 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과고 입시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미래영재에서 같이 출강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미래영재에서 과학을 하고 해냄에서 수학을 하는 형태가 되면서 제가 이제 20팀장으로 이제 합류를 했었고요.
그때 그래서 미래영재 영재학교 입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학군지긴 한데 경기도권 학군지로 넘어가서 거기서는 영재센터장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강은 뭐 엠베스트라고 하면 요즘은 아시더라고요. 제가 할 땐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엠베스트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해냄에서 과고 입시를 하고 엠베스트에서 영재고 과고 KMO 대비를 주로 하는 수업을 했었고 엠베스트 이후에는 이제 메가스터디는 고등부 온라인을 했었습니다. 예,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고등부는 그렇게 유명한 학원은 아닙니다. 요즘은 좀 약태한 느낌 좀 있는데 여기가 요즘 워낙 제종으로 유명하지만 한때 제종으로 유명했었던 종락원에 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건 별로 유명한 학원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이제 이 학원을 어머님들이 아는 걸 별로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목동 C사이트라는 학원은 뭘로 유명하냐면 어제 끝났어요. 제가 어제까지 파이널 논술을 했었는데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인서울의 마지막 끝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가천대 의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대 논술은 따로 있고 가천대학교 입시는 약수령 논술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로 조금 자리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 딱 제가 파이널 수업할 때 저희 강의실에 5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반이 8개 정도 구성되는 학원이라 목동에 있기는 한데 이제 나름대로 전국구에서 모이는 뭐 그런 학원입니다. 어머님들은 모르시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급한 수가 있습니다. 경시랑 좀 관련해서는 이제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고 옛날 올수지하면 다 하셨는데 요즘은 저게 뭐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세화출판사 지금 시실과 날실이라고 출판사가 있는데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은 중국 사천대학교 책을 검수해서 넘은 책이고요. 답안지가 번역상의 오류들이 좀 많아서 새로 답안지 연수 문제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검수위원으로 아직도 있고 거기에 있는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시면 저한테 옵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그게 2년이 돼서 과학고 수학불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점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근데 정작 지금 과학고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서 오히려 내신 대비나 그 자사고 같은 거 특히 상상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이고 뒤에는 이제 과거에 과학고가 지필고사였던 시절의 문제 기출 문제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고에서 모두 학교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시험이.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또 저희 이제 박승동 소장님께서 전체 풀이를 올리셔가지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고등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블랙라벨 검수위원이고요. 이 투수 연강검토단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끼워놨고요. 그 다음에 CSM 17은 아마 어머님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입시를 다루게 되면 아시게 될 이름이 돼요. 얘는 이제 현재 가장 핫한 팀인데 고등부 컨텐츠를 만드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인간 강사님들의 컨텐츠를 물론 그분들이 만들기도 하고 그분의 연구소가 제작하기도 하지만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핫한 업체 중에 하나고 거기에 감수위원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이 되게 많잖아. 네 나이가 몇 살인데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2003년부터 수업을 했어요. 네, 머리가 없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진 게 아닙니다. 네,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가져서 좋은 게 뭔데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 좀 욕심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욕심이 뭐냐면 수학에 있어서는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은 누구나 현우진. 저 사실 그거 약간 저 따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학은 한승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현우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심지어는 메가스터디는 제가 선배예요.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현우진 선생이 신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은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기초에서 심화까지 전체 수학을 아우르는 거에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끝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 영재센터 준비부터 해서 과고 입시를 이용한 고등 입시, 그 입시 컨설팅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 내신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고등 수능과 논술까지 수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냐면 물론 이제 전문성이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초등 수업은 오히려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부를 잘 해 나가야 되는 첫 단계를 밟는 수업이고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마인드스톤을 놓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물론 경시로 빠질 수도 있고 과고 영재고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과고 영재고에서 의대 가는 건 조금 힘들어지기 하니까 의대 커리라는 게 따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대 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외에 뭐 다른 공학자의 꿈을 꾼다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는 재능의 영역도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영역을 극복해서 어느 정도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수학의 영역을 간다든지 그 모든 기초 작업을 하는 건 초등 과정인데 이 친구의 포텐셜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길을 잡아줘야겠다라는 것을 해줄 수 있으려면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고등까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시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본 선생님만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들어오시다 보시면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생님들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독 머리가 반짝이는 선생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빨간색 배경에. 거기에 모토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초등부터 고등까지 관통하는 심화수학이라는 모토로 사실 저는 강의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강의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뀌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친구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심화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가 뭘까요?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님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치동에서 당연히 중등 심화하면 A급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등 선행하면 당연히 뭐 정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화수학을 위해서는 정석과 A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심화수학을 해야 되는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뭐죠? 한문이 안 나오는군요. 한문을 써놨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데 자연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지구에 닥쳐오는 뭐 재앙,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저는 딸이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딸이 있다는 거는 결혼을 했군요? 네가 결혼을 했다고? 네, 결혼도 했고 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딸이 중3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3 혹시나 주변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격동에 그 천재지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희 딸은 저는 이제 제가 과학고를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과학고를 나왔고 이제 포항에 있는 조그마한 사립대학을 나왔어요. 이제 지방대죠. 지방에 있는 사립대인데 엊그제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학생 1인당 그 지원 1위 뭐 그렇게 떠서 괜히 뭐 기분이 좋긴 한데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학교입니다. 네, 기숙사비도 안 되고 거의 공짜로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의 배경에는 제가 이제 과학고를 나왔다는 배경이 있었으니 우리 아이도 특목고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보다는 약간 언어적인 재능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과인가라고 생각해서 외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이제 들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외고 국제고 자서고 폐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딱 들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면 횟수를 딱 세보니까 딱 우리 딸이 고등학교 갈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자사고를 보내야 된다. 특목고를 보내야 된다. 이 주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한 게 얘가 좀 문과지만 어쩔 수 없이 수학을 좀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온수 쪽에 살고 있고요. 저희 집 앞에는 세종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수학을 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들이 이때 기회를 얻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잃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띄워볼게요. 근데 갑자기 국제고, 자사고, 존치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쭉 볼게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딸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2022 개정교과 시행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죠. 근데 천재지변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천재지변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천재지변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대처 방안과 적응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과고 영재고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영재고 쪽은 아니지만 영재고 대비를 시켜야지 과고를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까지만 좀 푸시하면은 영재는 아니지만 과고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학을 좀 푸시를 한 편이에요. 영어는 알아서 좀 잘하겠지.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사교육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팬데믹 딱 터졌을 때쯤에 이제 우리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힘들어.
왜냐하면 경시학원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그 근처라 목동 쪽으로 이제 저는 학원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목동 쪽이 사실 고등과정에서 조금 밀리지만 중등과정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도 특목고를 보내보는 인원을 대충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의 비등비등한 학교, 물론 한 2개 정도 학교가 좀 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과 같은 반에 있는 그렇게 집어넣었었죠. 근데 전치가 확정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되게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 제가 가르치던 고3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은, 그냥 이 친구는 수학이 좀 약한 친구였는데, 수학이 되게 약한 친구였는데, 팬데믹에 어떻게 기회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되게 안 좋은 친구였는데 그냥 정시 위주로 가겠다, 정시 파이터로 전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가르치다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제철고라는 이제 자사고를 갔는데, 수학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하던 친구였는데 거기서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니 일반고로 다시 오겠다. 네, 그래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목동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말아먹은 1학년 내신을 각오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렸죠. 웬만하면 거기서 버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의사가 확고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대비를 계속 했어요. 정시 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냥 애들이 학력차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팬데믹이라는 게 전체적인 학력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그 친구한테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기회를 받기도 하고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능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어요. 그럼 수능 킬러 문항 배제가 돼서 진짜로 킬러가 없어졌느냐? 아마 올해 수능 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올해. 근데 그거는 이제 재수생 입장이고, 재학생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커리어를 찍는 게 아니라 커리어 로우를 찍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자체는 킬러는 없어졌지만 준킬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엄청 어려운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역시 그러면 수학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있었던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개정교과가 시행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에서 5등급을 바뀌죠. 이거는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과 과정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돼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어머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겠죠. 교과 과정은 보통 7년 정도마다 바뀝니다. 그럼 그때 교과가 바뀌면서 입시도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역시 천재지변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천재지변이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에서 천재지변이 있지만 핵심 진리는 있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사실 저는 이제 저희 팀도 원래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망고의 진리는 이겁니다. 네, 수학 불패죠. 수학은 지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결국 수학에 대해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입시가 변하든지, 물론 유불리함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학이 체계가 잡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국제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제고를 준비하게 된 거는 왜 외고를 안 가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영재교육원부터 이제 국제고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은 이제 과고를 준비하는 경시반에 있다가 전부 다 이제 한성과학고, 뭐 영재원,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연세대학교 영재원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같은 반에 있으니까, 그래도 경시반이 제일 높은 반에 있으니 자기도 영재원을 쓰긴 써야 되는데 거기 붙을 자신도 없고 가도 재밌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문과 영재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국제고에서 하는 인문사회 영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영재를 가지고 거기서 가서 2년을 수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낚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를 꼭 가야겠다. 입결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다. 자기가 뭐 개척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머니도 뭐 우리 애는 문과인 것 같은데 어떡하죠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문과와 이과, 이과 나중에 가게 되면, 문과를 가게 되면 잘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학을 잘하는 문과는 날개를 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약간 저희에는 뭐 날개는 달아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데 이 모든 거는 제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에 나름대로 대비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거든요. 영어도 사실 영어 유치원을 저는 안 보냈고요. 사실 이과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목동에 있는 학원에서는 제일 높은 학원에 제일 높은 반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발음은 저는 이제 그 반기문 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발음은 그렇지만 이제 읽기랑 쓰기는 굉장히 편해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학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하고 있는. 물론 이래놓고 입시 실패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교재는 결국 우리가 쓰는 교재는 A급이랑 정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수없이 많은 중등 교재들이 심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급도 있고요, TOT도 있고요, 고쟁이도 있고요, 최상위도 있고요. 도대체 뭘 해야 되죠? 이걸 블랙라벨도 있네요. 전부 다. 저는 사실 블랙라벨이랑 최상위는 저랑 굉장히 밀접한 교재거든요. 심지어는 최상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자 사진이 제일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저자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랑 똑같이 생기고 머리만 긴 여선생님 한 분 계세요. 제 동생입니다. 근데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야 여기서 머리만 긴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다들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밀접한 교재예요. 심지어는 저자랑도 친하겠죠, 당연히. 여동생이 거기 있는데 대표 저자랑도 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급을 밀 수밖에 없는 게 A급은 굉장히 오래된 교재고 클래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하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대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A급이랑 그리고 고등에서 중학생만 본다는 실력 정석이잖아요, 사실. 실력 정석을 고등학생이 보는 학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과학고밖에 없습니다. 과학고 영재고밖에 없어요. 일반고에서 정석을 본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기는 해요.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거를 가지고 내신으로 바꾸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수능용으로 바꾸는 것도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급과 정석이 아직도 쓰이는 이유는 이들이 클래식인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심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사고력의 향상인데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심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어렵다라는 게 그냥 어려우니까가 아니라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접근법들을 익혀야 되거든요. 대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만 되면 된다라고 또는 연산만 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긴 하는데 대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접근법들과 심지어는 연산에서도 쇼컷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끌어주는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급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있는 밥줄을 읊어주는 강사가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수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스텝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풀이들이 존재해요. 실제로 그것 자체를 애들이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교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정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별로 센이라는 교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센을 공부한다는 게 약간 좀 컨닝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유형별로 구성을 해놓고 이 유형의 문제가 이거니 이걸 풀어보렴이라는 것은 뭔가 컨닝 페이퍼 보면서 시험 치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근데 최상위권을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석은요, 연습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정석의 실력 연습 문제를 푸는 건데 실력 연습 문제는 이게 무슨 단원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퍼즐 맞추듯이 친구들이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을 배양하고 끌어줄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정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예제를 풀어봤고 유제를 풀어봤고 연습 문제를 내가 안 풀려서 10번을 풀고 오답 노트를 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노하우로 정리돼서 뭔가 문서로 정리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업에서 그냥 라이브로 그냥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A급과 정석을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문제가 물론 어렵고 신박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야지만 우리 친구들의 사고력의 확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교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저의 강의 철학은 수학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건가? 라는 표정들로 보실 수 있는데 진짜 수학이 재밌습니다. 수학이 재밌어요. 특히 딱 지금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지금 수학이 재밌다라고 느낄 때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과학고를 나왔고 과고 영재고를 굉장히 많이 보내왔고 영재고를 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학을 공부가 아니라 일종의 유희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던져줬을 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올라갈수록 꺾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재미없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수학 자체 본질의 재미가 있는데 그런 본질에 대한 재미들을 찾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려운 단원도 있죠. 힘든 단원도 있죠. 그때는 수학이 아니라 다른 외적이라도 재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체의 분위기는 재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두 번째로 수학은 스스로 해야죠. 여기서 물론 이제 숙제를 스스로 해야지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은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좀 생각도 하고 사고의 확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 자체가 굉장히 난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업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야부리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노하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이 잡히면 다른 공부들도 다 잡히거든요. 보통 대부분.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부는 좀 할만해져야 돼요. 공부 자체가. 사실 과거 영재고 가는 친구들한테도 영재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심지어도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냐면 재미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공부가 재밌니? 라고 하면 공부가 재밌다는 친구 별로 없거든요. 그럼 왜 공부를 잘해라고 물어보면 그냥 공부가 할만해서요. 그냥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라는 대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뭘 받냐면은 아니 거기까지 나왔는데 왜 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초창기에. 요즘은 안 그래요. 굉장히. 근데 이제 초창기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과학고 나오고 포항대 나왔는데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저는 이것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아깝지 않냐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대학교 때 공부했었던 게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대학교 때 제가 공부했었던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포텐셜을 얻은 거라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과목이 화학이었어요. 저는 이제 물리를 좋아하고 화학을 되게 싫어해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물리 점수가 화학 점수 제곱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화학이 12점, 물리가 144점. 화학은 75점 만점이고 물리가 150점 만점인데 그런 적이 있는데 대학교를 갔더니 일반 화학이라는 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쳤는데 놀랍게도 300명 중에 제가 2등을 합니다. 뒤에서. 교수님을 찾아갔죠. 저 이거 학점을 제가 드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롭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이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되거든요. 이수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1학기, 2학기를 들어야 되는 과목이 1학기 한 번에 4학점으로 들으면 끝나더라고요. 수강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뭘 받았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B를 받았어요. B+. 재수강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학점이었어요.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도 공부를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은 거죠. 사실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장 알려주고 싶어요. 수학이라는 것들을 하게 나면 그리고 이게 자리가 잡히고 나면 앞으로 네가 나는 이거는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것들은 꼭 가질 수 있게 그게 저희 이제 그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S반이랑 M반의 커리 말씀을 뒤에서 자세히 드릴 텐데 일단 수업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대동소이의 수업 순서예요. 일단 첫째로 이제 지난 과제에 대한 질답을 할 거고 리뷰를 할 겁니다. 복습 리뷰는 저는 퀴즈처럼 합니다. 친구들을 찍어요. 그래서 친구 딱 눈이 마주치면 이제 대답을 시키고 맞으면은 정답! 네, 이런 재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틀리면 땡!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바꿀 기회 한번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재미를 가지고 복습 리뷰를 합니다. 복습 리뷰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이제 질답까지 끝났으니 데일리 퀴즈를 쳐야죠. 데일리 퀴즈는 한 3문제 정도. 대답만 잘했지 시험을 못 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학습과 예제풀이를 하는데 아직도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는 원래 고학년으로 노트를 다 쓰게 해요. 본인이 직접 써봐야지 손이 기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개념 노트랑 워크북을 제공을 해요. 그 워크북은 항상 이제 맞쪽으로 지생이 되고요. 개념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개념을 다시 스스로 써볼 수 있는 그게 과제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저는 직접 다 줄 친구한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줄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곤란해요. 줄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 쓰는 습관까지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챌린지 문항이죠. 이제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선을 주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제한 시간은 어느 정도 있어요. 스스로 사고를 해보고 본인의 풀이들을 얘기해보고 좀 똘똘한 친구들은 이상한 풀이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토론해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워크북으로 다 제공은 해요. 글씨 같은 거 쓰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기록이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조 배부하고 물론 이제 과제를 못하는 친구들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기면 됩니다. 남아서 다 하고 가면 되죠. 근데 숙제가 많은 거는 이제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많이 낸 선생님의 잘못이죠. 그래서 저희가 감당해서 남아서 다 할 수 있게 하고요. D타임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찍 오면 되죠. 다음에 일찍 와서 미리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리포트가 나가요. 그냥 그날 수업했었던 내용 그리고 이제 과제 애들이 뭐 과제를 잘 기억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생님마다는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문자로 나갑니다. 좀 문자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누구누구 학생의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배운 내용과 과제 전체 공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전단 사항으로 퀴즈 결과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뭐 일찍 왔고 수업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근데 과제가 조금 약하네요. 뭐 이런 것들은 개별 내용들은 있는데 어머님들이 가끔 뭐 수업 시간에 좀 피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 많이 졸았나요? 뭔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정말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문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되고 아직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제 협업들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좀 차기 시작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6학년만 돼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제 귀띔을 좀 해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사실 저는 책에다가 바로바로 시키는 편이에요. 오답 노트는 오답 노트를 예쁘게 만들어봐야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시 볼 거 아니거든요. 대신에 페널티 느낌으로 다시 풀어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결석 보강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개별 제 수업은 모두가 녹화 진행이 됩니다. 녹화는 되는데 그걸 그냥 뿌려드리면 그걸 믿고 수업을 빠지시는 분들이 저학년일수록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행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녹화 볼게요 이러면서 빠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렇게 제공은 하지 않고 미리 말씀을 주시면 그리고 결석 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와서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테스트 확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재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S1은 말씀드린 것처럼 A급 수학이랑 정석이 기본인데요. 일단 A급 수학을 제대로 잘 풀자가 목적이에요. 이 반은. A급 수학의 A 스텝을 제대로 그냥 완벽하게 풀자가 목적이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 S커리에서 A급 수학을 저희한테 수강을 하고 나면 다른 어떤 학원에 가서 A급 테스트를 봐도 무조건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제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석 같은 경우는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중에 사실 저는 실력 정석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계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한번 보는 것들이 연습 문제까지 전체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까지 다 푸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근데 블랙라벨을 같이 부교재로 붙일 겁니다. 근데 블랙라벨 스텝 1, 2, 3가 있는데 스텝 1, 2는 기본 정석 할 때 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는 실력 정석할 때 같이 추가로 문제를 더해서 풀어본다. 그래서 이제 약간 트렌디한 지금 현재 고등 문제까지 좀 다뤄볼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커리는 일단 아직은 중등 유형에 대한 연습이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급 수학을 당연히 하는데 대신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센을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센으로 유형 연습을 조금 더 충분히 시킬 거예요. 조금 전에 센 혐오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근데 또 센만한 교재가 없거든요. 우리 저학년들에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 고등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당연히 갈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부교재로 1품이 갈 겁니다. 그래서 1품 역시 뒤에는 고난도 문제는 이제 수학의 정석, 그 실력 정석 할 때 같이 갈 거고 앞에 있는 유형 문제는 이제 기본 정석이랑 같이 이제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M커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A급을 하기는 힘든 친구들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 탄탄하게 중등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듬어 간다라는 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교재는 쉬운 교재가 아닙니다. 원리해설이라는 교재 자체가 A급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서가 필요해서 계획이 돼서 만들어진 교재다 보니 실제로 원리해설에 있는 A 스텝 문제는 A급 문제보다 어려운 것도 가끔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원리해설을 가지고 기존을 할 거고 역시 유형 문제로 일품을 붙일 건데 일품은 고등 일품은 좀 어렵긴 한데 중등 일품 그렇게 어려운 교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대비로 많이 쓰는 교재니까 그래서 여기서 심화를 같이 하면서 이제 내신 기본 내신과 심화를 같이 어느 정도 유형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막바지 커리에는 중등 대수 총정리와 함께 뭘 할 거냐면 A급에 있는 A스텝 문제는 좀 몰아가지고 봐야 될 문제들은 다시 쭉 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뒷부분에 자세히 얘기가 될 거고요. 고등과정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고등과정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중등 끝나고 고등이 넘어갈 텐데 정석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연습 문제가 사실 약간 애들이 다 접근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정석을 이번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기본 정석의 개념과 예제 유제를 공부하고 연습 문제가 아니라 RPM에 있는 고등 유형을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실력 정석을 볼 텐데 실력 정석을 보면서 실력 정석의 개념과 유형을 하고 유제를 하고 실력 정석 연습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복잡하죠. 뭐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몰아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맞추는 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커리큘럼이에요. N반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중등에서 고등 수학, 공통수학 1, 2까지 이해가 되고 고등 과정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 사실 고등 과정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얘기를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중고등과의 연계성이 있겠죠. 사실 중등 수학은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한 발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등 선행을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신 문제를 딱 시험 받으면 우리 애가요 수학을 정말 잘해가지고요 딱 갔는데 첫 중간고사를 50점을 받았지 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연계성 내신은 잘하지만 사실 이 지역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수능을 결국 이제는 교과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2022 개정교과에서 나오는 수능이 바뀌는 수능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융합형 전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는 거고 수시에서도 수능을 반영하겠다는 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일부 반영하겠다. 그럼 내신과 수능을 잘해야 되고 몇몇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 논술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등교과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M에듀 같은 경우는 기하만 잘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고등에 대한 개통 수학에 대한 노하우들도 굉장히 항상 왜냐하면 저희가 기하를 계속 수업하다 보면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니즈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들이 좀 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고등 연계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념 상상은 최근에 아마 이제 고등부 자녀가 있거나 주변에 있으시면 개념 상상 일단 고등 내신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부와의 연계성, 특히 내신 쪽에서는 이제 대치에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결국 학평이죠. 그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저희가 테스트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할 텐데 뒤에는 평가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부분도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프로그램 설명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걱정하실까봐 얘기 드리자면 많이 얘기하셔서 자세한 거는 생각보다 제가 강조만 찍고 넘어갈 겁니다. 시간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얘기를 쭉 길기 때문에 소설이 막 길다 보면은 근데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 이게 또 까먹을 때 있어요. 막 국어 지문도 너무 길다 보면은 밑에 읽다가 위에 뭐라고 했지? 그런 것처럼 지금 잠깐 정리해 보자면 어찌됐건 이 전체적인 어떤 학습의 노하우들 같은 걸 담고 또 이제 이 개념 상상과 개념 폴리아가 갖는 어떤 큰 기업이 갖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게 많거든요. 모의고사나 뭐나 그런 부분들까지 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커리들을 계속 정돈을 한 거고 그 각각의 커리 속에서의 교재나 그런 부분 또 얘기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본인이 어떻게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자녀 얘기와 함께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기하 얘기도 조금 이제 할 건데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아까도 이 표가 나왔는데 이 세 개의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S1, SM 이게 이제 저희 선행 프로그램인 건데 이것들을 각각 관통하는 게 이제 기하가 전체적으로 모든 커리 속에 들어가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하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사실 이제 기하는 어머니들이 어느 날 설명에 다시 와서 기하만 제가 1시간 이상 해도 될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오늘은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실 정도까지만 짧게 얘기 드릴 거예요. 기하 문제라는 게 뭐 단순 공식 대입형, 정의 개념, 단원 복합형, 학년 초월형, 경시 문제 변형. 자, 이런 것들 이 첫 번째 걸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 4개 문제들도 다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노력해도 쉽게 얻기 힘든 게 결국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학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인 거고 제 기하 수업도 이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년 초월형, 경시 문제 변형. 용어를 설명해 드릴까요? 학년을 넘어간 거예요. 뭐냐면 중2 문제인데 중3 문제 중에서 이거 중2로 좀 우겨도 되겠다라고 싶은 걸 쓱 넣어서 푸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이거 왜 이렇게 애들이 어렵지? 라고 아이들이 느끼는 문제들은 사실은 중3 문제인 것들도 있고 경시 문제 변형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습의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사실 이 표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중등의 대수는 고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가끔 그럼 중등 안 하고 고등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계단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등을 잘한 친구들은 이제 고등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고등에 대한 그 다음 과정은 이제 경시 쪽인데 이 경시 쪽에 있는 대수들은 약간 고등이나 약간의 중등이랑 연결될 때들이 일부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가 고등 쪽이기 때문에 중등의 어려운 문제는 고등 쪽에서 갖고 온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요거 잠깐 얘기할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조합, 경우의 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래 초등에는 옛날에 배웠고 초등에서 좀 심한 수학 잘한 친구들은 준 확통까지 경우의 수를 거의 다 했었어요. 거의 뭐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여러 가지들이 사실 초등 쪽에서 경우의 수가 지금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경우의 수 아주 조금 배우고 고1까지도 되게 조금 배워요. 사실 고2 확통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경시 정도 안에 대부분 담겨진 내용이었고 사실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고등이나 또는 그 경시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 갖고 오는 것이다. 끌어내려 갖고 오는 거예요. 기하라는 것도 중등의 기하가 있고 경시의 기하가 있고 기초적인 과정에서는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 경향이 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럼 중등에 있는 기하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은 학년 초월형도 있지만 경시 문제 쪽 변형이 되게 많아요. 그림만 보셔도 돼요.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림 똑같이 생겼잖아요. 실제 어머니들이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이번에 신유형 몇 개를 만들어서 새로 문제집을 개정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신유형을 생각합니까? 신유형 갑자기 막 도형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무언가 참고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떠오르거나 변형을 시키는데 그 아이디어의 기반이 되는 베이스가 대부분 경시 쪽 문제예요. 경시 쪽에 대한 이론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의 숫자를 적절히 대입하면 마치 문제처럼 보이죠. 아이들이 이거 풀기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이 어려운 게 중2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좌우 대칭이죠. 약간 이제 그냥 그림을 뒤집는 약간의 응용이 있지만 이것도 경시책에 나오는 내용인 거고 얘도 이제 그림 똑같죠. 이거는 제가 이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야 만약에 여기가 4, 4, 3이라 치자라고 맨날 수업에서 설명하던 건데 그게 정말 이 만드는 사람도 저랑 생각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형식의 문제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전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옛날에 태어났으면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영역들에서 뭔가 풀 수 있었을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은 이 킬러 문제들처럼 그런 게 많이 쌓여서 아이들이 이걸 감당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올바르게 끌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제 이제 기하 수업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최종적인 이런 목표는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수도 없고 근본적인 기하 실력,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기하 3단계를 최종적으로 이 학습 커리에서 어머니들이 잡으시면 돼요. 저거를 꼭 들어서 완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생각해온 것 중에 하나가 한 2m 정도 되는 높이의 담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서는 한 번에 점프를 하거나 뭐 파쿠르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되게 신기한 신체 능력을 가지면 되겠지만
그냥 계단이 차곡차곡 있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학습의 가장 기본은 계단 형식이어야지 아이들이 받아들여집니다. 이 3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하 2단계 수준의 완성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랑 하든가 다른 데서 배웠어도 이 2단계 수준의 완성도가 필요해요. 2단계 수준의 완성도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초반에 나왔던 모든 공식을 최소한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요 공식들도 증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조선이나 심화 유형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학습 전략들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어머니 다 하시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염소 물 먹고 집에 가는데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대칭. 그 대칭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은 다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대라고 해서 나온 이론인 거고 어떤 도형은 회전해야 되고 어떤 건 90도, 어떤 건 60도 회전하고 그런 수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처음 봐도 이 문제 속에서 분석해서 방향을 잡아내는 능력까지 키워야 되는데 이 과정들은 결국은 기하 2단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하고 더 나아가서 심화 문제를 아예 경시 이론들까지 대비하는 거 과정 자체 그래서 그 경시를 하지 않더라도 킬러 문제들까지 잘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치까지 하려면 3단계 수준까지는 논리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기하는 일부러 요만큼만 딱 준비를 했어요. 지금 얘기 드린 정도. 이 각각의 과정만 얘기하고 이제 아까 프로그램 넘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하 거꾸로 가볼까요? 오늘은 처음으로. 기하 3단계는 최종적인 그 심화 문제들에 대한 원판들의 이론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모든 문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평면기의 아이디어라는 책이 유명한 경시책이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수천 년 동안 내용이 계속 쌓인 겁니다. 그 쌓인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경험시켜주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3단계. 근데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고 웬만한 경시 학원에서도 애들 수업 들을 때 어려운 내용인데 저한테 배우면 애들이 되게 쉬운 게 첫 번째가 2단계 배우면서 대부분의 증명 논리들을 거의 다 트레이닝 돼서 보는 방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 좀 보여주고 하면서 훨씬 더 쉽게 이해시켜주는 또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2단계에서 2단계 밟은 친구들이 앞에 얘기한 트레이닝들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2단계를 떠나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2단계 듣고 싶어서 대기를 학원에 전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마 이게 뭐 대기다 자리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기하 1부터 아이들이 쭉 이어서 듣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1부터 듣다가 그 중에 몇 명만 뭐 일정이 안 돼서 몇 명만 빠지게 되면 그 정도 차원에서만 2단계부터 합류가 되더라고요. 물론 특강이나 등등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이가 어떤 커리적으로 가능하다면 1단계부터 흐름을 쭉 가는 게 전체적인 호흡이나 어떤 제 강조점들을 제일 많이 배워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계통적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 조합에 대한 능력이 좀 되게 요즘 약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다루는 짧은 특강들이 추가로 진행되고 요거 얘기만 드릴까요? 3.5는요. 제 주말 수업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열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면 아이들이 무르익었군. 여기선 열어줘도 되겠구나. 이럴 때 열거든요. 아무 때나 열지 않는데 3.5는 3단계와 난이도적으로는 같아요. 대신 모든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먼저 증명할 기회를 줘요. 자, 이 문제 타이머 몇 분 줄 테니까 증명 시도해봐. 그럼 사실 지금 단계에선 아이들이 증명이요? 그걸 제가 하라고요? 이런 반응이실 수 있는데 이 3단계 거치면 대부분 아이들이 증명을 자기 손으로 해내고 문제를 보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우와, 이게 풀리니까. 그런 과정들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 자, 기하를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뭐 사실 기하에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기하랑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가장 완성된 커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기하를 얘기한 겁니다. 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그 자료집에 약간 그 브로셔처럼 되어 있는 자료집에도 다 나와 있어요. S1 커리 있고 이 각각에는 입방 기준과 교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입방 기준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좀 팍팍한데 이거 너무 심화까지 해야지 들을 수 있는데 싶겠지만 이것들에 대한 약간 전략들도 조금 잡아 드릴게요. 자, S1은 어쩌면 상징적으로 오픈 수업보다는 약간 팀 수업 같은 경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각각 조금 더 소마나 필즈 그런 학원들의 탑방 거친 친구들이 중등을 얼추 끝나고서 이제 본격적인 선행 학원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A급을 기준으로 스피드하게 좀 정리해주는 수업인 건데
근데 이제 A급을 보는 게 목표고 클래식이고 아까 한승우 쌤도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선행의 첫 시작 때 A급을 보면 도움이 될까요? 물론 안 본 애보단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학습은 아주 철저하게 계단식이에요. 심화까지 받아들이려면 기본적인 그 지식들은 있는 상태여야 되고 A급 수학은 반드시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미리 얘기 드리자면 각각은 중등 전 과정을 끝내야 이걸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1까지는 뭐 적당한 응용 문제집까지는 봤어. 그럼 이 부분 A급 시작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중2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중2 역시 기본기를 봤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아이가 일주일에 수학을 몇 번 해야 수학을 상위권이 될까요? 솔직히 웬만한 수학학원 주 2회죠. 제가 가르친 상위권 아이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제 기하 수업을 안 들은 애가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럼 이미 주 3회는 수학을 다니네요. 그런데 이 평일에 어떤 다니는 학원들 알아서 하면 잘 하던가요? 그럼 여기서 다른 어떤 서브가 필요한데 가끔은 이걸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뭐 누구 또는 과외 선생님. 그럼 과외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학원을 안 간 건가요? 사실은 간 거랑 동일한 겁니다. 사실상 수학의 상위권이 되려면 대부분 주 4회 정도를 가까이 해요. 그 중에 한두 번을 부모님이 하거나 누가 하는 그런 대체가 되는 경우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4회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A급이나 그런 걸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전 과정을 봐야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각각은 기본적으로는 3개월 텀으로 예를 들어서 화, 목이라면 화열, 대수, 목요일, 기하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수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기하가 쭉 연결되는데 기하는 여기 수업에서도 각각 다루긴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증명들을 하나씩 다 잡아주고 트레이닝하면서 엄청난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가 사실 힘들어요. 대수랑 기하를 조금 구분하자면 대수는 철저하게 연산을 바탕으로 한 후 뒤에 걸 쭉 배워야 되는 거고 기하는 계통성이랑 연계성을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중2가 뭐 닮음을 배웠을 때 닮음이 약한 경우 많은데 닮음 못하면 닮음만 잘하면 될까요? 계속 반복하면? 아니에요. 삼각형 배우고 그 다음 나오는 사각형 있죠? 사각형 반으로 자르면 어차피 삼각형이거든요. 다 나와요. 평행사변형 사각형에서는 외심, 내심, 수심, 뭐 무게중심 관련된 모든 개념이 다 응용될 수가 있어요. 닮음은요? 삼각형, 사각형 모든 개념 다 나와요. 아마 닮음 이전에 아이들이 알아야 될 개념의 총량은 진짜 A4용지 한 장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기하는 전체적인 그런 증명과 심화까지 보는 트레이닝을 같이 이제 계속 해주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 고등은 정석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는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한승우 쌤이 쌩과 A급으로 진행합니다. 조금 더 문제를 밟으면서 가자라는 거고 대신 이런 친구들은 연산 정도보다는 조금 더 약간씩 적어도 기본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친구들이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선행, 연산, 선행, 뭐 또는 뭐 현행,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테스트 보시면 저희가 테스트지가 연산지 테스트지와 응용력 테스트지가 따로 같이 그날 보거든요. 그래서 기초 연산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응용력은 어디까지 있구나, 심화까지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요거 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좀 상담 드릴 수 있어요. 자, 다시 4개월 정도 텀으로 쌩과 A급으로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여긴 고등과정은 기본 정석 가는데 문풀 때문에 기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게 갑니다. 그리고 기하 1단계부터 해서 쭉 이 기하 과정이 전체적인 이 계통을 계속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참고로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참고로 A급 수학의 사각형 문제 쪽 심화 문제들을 보면 닮음을 쓰지 않고서는 너무 억지스럽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각형을 푸는데 닮음을 써야 한다는 게 이미 이상하잖아요. 닮음은 사각형 이후에 나오는 건데. 근데 심화 문제들은 사실은 되게 융합형으로 섞여 있는 문제들도 많고 그걸 써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2 과정 하기 전에 기하 1 같은 걸 통해서 전체적인 개념상 다 잡아주고 기하 2에서 증명이랑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쭉 가는 과정 이렇게 그것도 주 3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반들에 따라서 여기 만약에 월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요 기하는 이 해당되는 반에 따라서 토요일로 배정이 되기도 하고 일요일 또는 수요일 각각의 요일로 배정이 되고 기하 수업은 이런 정규반 수업 듣는 친구들부터 우선으로 배정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엠커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약간 마음이 좀 놓이시지 않나요? 뭐냐면 초등 과정만 마치면 오케이 이렇게. 대신 각각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연산은 반드시 조금 돼 있어야 돼요. 중1에 빼기 못하면 중2를 아주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뭐냐면 정말 연산을 하나도 안 하고 중1 시작하면 빼기에서 막혀요. 이게 거기서 연산이 이게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산을 조금 더 연산 적은 약간 뭐 수력 충전이나 뭐 기저귀 연산법, 센 연산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정도를 약간 기본기를 살짝 다룬 친구들이어야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 교재 이제 원리 해설과 일품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 하는데 이건 아까 한승우 쌤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기하도 개통적으로 이 정도 시기에 들어가는데 각각의 이제 기하를 더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된다.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쿼리들로 이 각각의 과정들이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곧 뭐 짧게만 마무리 이제 해볼 건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평가나 그런 관리들도 뭐 어느 정도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인 큐 테스트 당연히 이제 있습니다. 이거 이해도 테스트예요. 알고 있나? 알고 있나? 매번 짧게. 그 다음에 누적 단원 평가. 단원 평가를 넘어서 누적 단원 평가 잠시 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국 연합 모의고사 등급제. 이 누적 단원 평가라는 것은요. 심화 수학에서 해야 될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A급 기준, 중2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삼각형을 배웠어요. 그 다음 평가했고 그 다음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배울 때 사각형만 잘하면 될까요? 근데 아이가 삼각형 까먹었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단원이 끝났을 때 앞에서부터 계속 5개 심화 문제에 대해서 A급 수학 A스텝 기준으로 계속 복습형으로 계속 누적형 시험을 계속 봐요. 그럼 마지막에는 사실은 전체 과정에 대해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삼각형 잘했는데 사각형 배울 동안 삼각형을 좀 까먹었구나. 또 이걸 시험을 통해서도 그걸 공부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도 다시 복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결과가 부족했을 때에 대해서 재시험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서 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또 과정들도 있습니다. 짧게 할게요.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이 시험들이 복습형이라고 거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어요. 자, 아이가 시험을 만약에 학원에서 잘 봤어요. 그 시험이 개념 시험인가요? 응용 시험인가요? 복습형 시험인가요? 잘 모르죠. 대부분 그냥 시험. 근데 우리가 기본기를 배울 때는 개념이나 기초적인 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고 심화를 배울 땐 그런 심화 개념이나 증명, 심화 문제를 정말 서술 가능하게끔 풀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건 복습형이에요. 이거는 수학적 응용력을 떠나서 철저한 어떤 그 꼼꼼한 학생들은 이걸 잘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또 평가받아야 되는 건 수능 같은 약간 응용형 문제들이잖아요. 전국 연합학력평가 이게 뭐냐면 개념 상상 개념 폴리아에서 중2들이 되면 만약에 중2다. 중2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전국 시험이.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현행 데이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저희 SM관에서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마쳤다? 그럼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2가 돼서 보는 게 아니고 선행 과정만 마치면 이걸 보게 되고 이걸 본 상태에서 그럼 복습형 능력과 응용 시험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보게 돼요. 이 성적표도 이따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고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여기 응용 써 있죠? 응용은 매번 시험 볼 때 내신형 응용 문제 하나랑 고등학교 기출 형식, 그 다음에 수능형 응용 문제를 계속 단원에 섞어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정 끝났을 때 수능 모의고사를 과정을 해서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응용력 같은 것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습형, 응용력, 전국적인 포지션 그거 계속 같이 확인하는 것이다. 성적표예요. 이 전국 모의고사를 참고로 이제 한번 찾아보신 박승동 소장님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평명기의 아이디어라는 책도 내시고 뭐 사실 선생님들의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이제 소장님, 연구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체 문제나 그런 것들을 이분이 다 이렇게 만드시고 이게 평가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적표.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전국 평균, 강남구 기준으로의 평균, 상위 평균. 그래서 우리 아이의 포지션 같은 거를 잡아볼 수 있다. 너무 구체적인가요? 네. 그런 거죠.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니고 이대로 가면 요 정도일 수 있다. 방향을 더 좋게 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본 다음에 잘한 친구는 통과하고 부족한 친구는 조금 더 이런 걸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성취도가 안 나와요. 사실 이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라 퀵에서 계속 평가가 될 거예요. 사실 재수강은 퀵을 계속 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계속 어머니와 상담해서 미리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입퇴 기준이 거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입퇴 기준과 반 입반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이상적으로는 네, 이거 다 나온 다음에 찍을까요? 사진 찍으실 것 같은데 네, 빨리 나오라고 제가 버튼 좀 누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입반 기준으로는 제가 지나가고 잠깐만요. 네, 이 컷을 찍고 싶네요.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네, 거기 나와 있는 입반 기준은 마치 중등을 하려면 심화를 하려면 중등을 다 끝내고 오세요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어떤 계단식 학습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M은 초등과정 심화까지 했으면 됐기 때문에 요거 평가하고 연산지 봐요. 근데 연산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거랑 저희랑 다 대화가 달라요. 우리 아이 중등 하나도 안 했고 초등 심화까지 했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해서 와서 하고 나서 봤더니 물론 연산은 했고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나도 안 했어요 했는데 연산을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들 상담에서도 나오지만 연산지는 이 중1, 2, 3 연산은 시험지는 다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까지 연산 정도를 배운 적이 있는지까지를 별도로 평가를 계속 같이 해요. 연산은 무조건 본다. 그 연산은 사실 이걸 과정 배우기 전까지는 중1 과정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중 2, 3은 안 배웠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가 중1 정도까지 배웠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제 중1 응용심화 문제를 배워서 풀고 중1 응용심화까지 해서 성취도에 따라서 A급을 하자. 아니다.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더 꼼꼼하게 M커리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구체적인 안내들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중2까지 했다면 중1, 2 시험 보고 중3 연산 확인하고 성취도에 따라서 어느 과정으로 각각 배정 가능한 거고, 잠시 후에 이제 시간표에서도 그럼 각각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갈지 다 짰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한승우 쌤이랑 저랑 이렇게 다 제 기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고로 요 커리는 만약에 어떤 학생은 전 이성민 쌤 수업 주말로 이미 듣고 있는데요 하면 이 반에 다시 옮길 필요는 없어요. 그 커리는 유지하고 평일에 요 수업을 같이 이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셨지만 저 선생님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영재로 이끌 수 있겠구나 싶다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시간표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얘기했고 제가 봤을 때 한 10분 정도의 마무리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거기 보면 오픈 수업도 있지만 특강 시간표들도 있거든요. 특강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띄우니 좀 민망하네. 제가 옷 똑같은 거 입었는데 일부러. 네. 요거 2개 특강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각각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요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희경쌤. 네. 선생님별로 각자 어떤 형식들의 수업 맡고 계신지, 저는 그래요. 이 특강 설명이 왔을 때 전체적인 정보보다 중요한 게 저런 선생님이 있네.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한번 어떤 선생님들과의 케미나 자기 아이들과 생각하시면서 그런 시간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 강사입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에 너무 처음 서게 돼서 엄청 떨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고등학교에서 10년 정도 학생들 가르치다가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개별 수업 다양한 형태로 계속 쭉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아이 중학교 2학년이고 여기 근처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키우고 또 제가 다양하게 수업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구나 이래서 다양하게 터득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희 아이 기준에 선배맘으로서 좀 도움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개별 수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가르쳐 주고 나면
가르쳐 줬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이 틀려오고 막 그래서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하게 모토로 생각하는 것이 강사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의 것으로 만들어서 보내자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 조금 여태까지 키운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현재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이용하시는 이름난 학원들 조금씩 다 이용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데 초등 선행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자기 학년하고 갭이 벌어지게 되면서 조금 단체 수업 유명한 학원들 이렇게 가시게 되면 부족하고 대충 배우게 되고 잘 못한 부분들 어머님들 대화 많이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지금 저희 아이 지금 여기 대땡땡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전 과목 평균 다 95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또래 친구들 또 다양한 아이들 저한테 이제 제가 많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 중학교 거까지도 빈 게 되게 많은데 공통 수학 상하, 대수, 미적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면 뭐 배웠니? 잘 모르겠다. 내게 안 된 것 같다. 이런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이들 역량 파악하셔가지고 수준별 이렇게 개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이 학생의 능력에 맞게 또 수준에 맞게 그다음에 그래도 한번 잘 배웠다 이렇게 그렇게 남게끔 제가 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그리고 또 중학교 저희 내신 준비도 자신 있게 엄청 열심히 잘 시켜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쉬운 문제집서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집, 그다음에 학교별 기출 문제 거의 뭐 30회 분량의 문제들을 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오답 문제 2번, 3번, 4번씩 풀게 해서 반드시 맞춰올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들 중학교 내신 준비할 때도 저희 학원 믿고 맡겨주시면 잘 아이들 능력에 맞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드릴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학 프로그램은 제가 개설한 방학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초등은 12회, 그 다음에 중등은 18회 기준으로 아이들 능력에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보면 얘는 요거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지난 학기에 뭐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아이 파악하시거나 아니면은 상담 전화 주셔서 아이가 요 정도 수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교재 추천 받으셔서 방학 때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것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네 그래서 월수금 이렇게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게 되면 과제는 없어요. 그게 공부하는 거니까 하고 그 주에 금요일 날 오답 자기가 푼 문제에서 오답 문제 숙제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월수금 수업하게 되면 오답 문제 숙제로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권을 잘 부족했던 부분 한 권 끝내게 되면 겨울 방학 보람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족했지만 제가 설명은 잘합니다 학생들한테. 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 키운 것들 그리고 또 제가 고3까지 수업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말 학생들 정말 자기 거 만들어서 수학에 하나씩 정말 자신감 가지고 성취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한 분 한 분 되게 매력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요. 네. 마이크 이거 들고 소리 잘 들어가게끔. 네. 안녕하세요. 개념 상상 SM 오중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리닉 수업이라고 하면 질의응답 위주로만 진행을 하는 수업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개별 맞춤 수업은 그러니까 학생들 개념 설명,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과제, 테스트, 피드백까지 학습의 전반적, 그러니까 학생의 전반적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 개개인마다 뭐 속도라던가 진도가 다르고 또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각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 방법을 정교하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학 동안에 제 특강이 열리는데 뭐 자리가 이제 그 5명에서 최대 맥스로 6명까지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자리가 많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조합 기본론을 맡게 되었는데요. 예전 학생들과 요즘 학생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수학적 능력치에서 어떤 갭 같은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어째서 그런 갭이 생기는지 제가 나름 분석을 해본 결과 초등 과정에서는 뭐 수영도 그리기라던가 아니면은 일일이 나열하고 뭐 카운팅하는 거, 또 표 그리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누락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비록 조합 기본이지만 기본부터가 아니라 방금 앞에서 언급드린 그 기초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탄탄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기초뿐만이 아니라 기본을 거쳐서 이후 응용과 심화까지 모두 아우를 생각이고요. 단 4회밖에 안 되는 짧다면 짧은 강의지만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수나 기하에 밀려서 좀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꼭 정말 좋은 수업이니까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자녀분들 수업에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어가요. 아, 예, 놓칠까봐. 예. 안녕하십니까. 최만학 쌤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좀 소개를 원래 잘 안 하는데 동문분들 계시는데 연대 수학과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요 조합론 심화하고 공통수학 기본적으로 특강하는데 조합론 심화는 뭐 굳이 KMO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교과 내용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공통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너무 많이 설명해가지고 지금 2시간이 돼서 좀 짧게 적었다. 다 똑같아요. 커리는 다 똑같은데 사실은 대치동에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현우진도 저 뭐하러 왔습니까? 그렇지 하나 관리 요즘 다 잘하시죠. 누가 관리 안 하시는 선생님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어떤 문제를 제공해서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냐. 공통수학 완과정은 뭐 편한 얘기니까 뭐 다 아실 거고 어떤 컨텐츠 제공할 거냐면은 일단은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항상 그래요.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수완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그게 연관이 될 건데 올해 85점이거든요. 1등급이. 작년에 84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초등학교 뭐 10년 이상 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 점수가 왜 나와? 예. 연계성이 중요하거든요. 공통수학 1하고 2 했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수능이나 또는 휘문이 나타난데 국어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걸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제가 잠깐 그 수능에 관계된 정수론에 관련된 이론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주 뭐 경시 수준은 아니고요. 뭐 그렇죠. 오일러 파이암 정도 알아야 돼. 르장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콘텐츠 제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분이 더 나오실지 끝을 알 수 없으니까 힘드시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제가 또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중학생을 위한 기하 총정리인데 이제 대수 앞에서 이제 기하 1단계, 2단계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거에 조금 약간 압축 버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말 그대로 중학생을 위한 거라서 예비 중일이 전체적으로 한번 중등 기하를 한번 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10회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파이널 같을 때는 이제 중등 내신 문제랑 그런 킬러 문제까지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연 선생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평일 오후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고등 과정 위주로 좀 수업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 방학 특강에는 앞뒤로 좀 연결되는 수업들 준비를 좀 했어요. 리모컨이,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밑에 있는 중등대수 심화는요, 중학교 과정 다 끝난 친구들, 가장 좋기로는 중등 과정 이제 심화까지 한번 끝내고 나서 고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 수업의 목표는요, 단순히 중등에서 배웠었던 걸 복습하자 정도가 아니에요. 내용이 중등 대수 심화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고등 들어가기 전에 중등하고 고등이 연계되는 단원들 분명히 존재해요. 그 단원들을 그 단원의 연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정식, 부등식 쭉 2, 3학년 거 정리해주고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쭉 연계해서 정리해주고 이제 그런 수업이어서요. 제가 요거 살짝 들고 왔어요. 저희 저는 수업 시간에 시중교재 안 쓰고요. 제가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워크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각각의 이제 단원별 연계성 잡아줘서 과연 이 중등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단원들끼리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고등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게 조금 더 심화해서 갈 건지 그런 거 정리해서 하는 수업이고요.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평일에 저하고 같이 이어서 공통수학 1, 2 차근차근 진도 나가게 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거는요, 고등 대수라고 써 있어서 조금 헷갈리시죠? 이게 국교과 수1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다 끝난 친구들. 이 수업이 제가 정규 시간에 원래 그전엔 자주 안 했었는데요. 자꾸 저랑 수업 듣는 친구들이 선생님 방법대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좀 배우고 싶어요 해서 그 요청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좀 시작하게 된 거고요. 다 가져오진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제목은 달라요. 네, 마찬가지로 저 고등 수업 하는 것도 다 개념 노트 따로 정리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 자랑 잠깐 해도 되죠? 요즘 이제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통 한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 이제 저랑 시작하는 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기하 병행하면서 이제 대수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중3 거 선생님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받고 싶어요 해서 뭐 주 1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가 조금 과정 올라가면서 고등 과정 넘어가고 하면서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딴 학원 병행하던 친구들이 하나씩 이렇게 그 학원을 정리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좀 올인을 하는 친구들이 요즘 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머님 제가 사실 고등을 좀 잘 가르쳐요 말씀을 했는데 너무 그 부분에 이제 공감해 주시고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수업 방식이나 제가 아이들 대하는 거나 너무 이제 요즘에 네, 좋게 많이 봐주시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과정은 고등 과정 가볍게 한번 본 친구들도 괜찮아요. 공통수학 1을 한번 봤는데 기본을 봤는데 아이가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단원별 연계가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 도우면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혹은 우리 아이 지금 차근차근 중3 과정까지 끝났는데 고등을 곧장 들어가기에는 중2 거 조금 까먹은 것 같고 좀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연결하는 거 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친구들 같이 공부하고 나서 고등까지 이어서 공부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얘기 안 하셨는데 최근에 한 학생은 어머니 통해서 내 엄마 인생 선생님이야 라면서 역대 최고 선생님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왠지 이 얘기를 하면 박수 치실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그다음 추가적인 질문도 또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 상상 SM관에서 지금 교무 쪽 팀장을 맡고 있는 유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특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한지은 선생님께서 대수 총정리, 대수 심화 수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학생을 위한 대수 총정리 수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수업이냐면요. 지금 현재 중1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비 중1 아이들 사실은 어머님들 지금 중1 학부모님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학기에 시험을 봤던 학교들도 있고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시험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를 이제 보고 아 이게 우리 아이의 점수가 맞을까라고 조금 걱정하셨던 어머님들도 계실 건데 2학년 올라가면 시험 난도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학년들이 아직 선생님들도 아직 파악 중이시고 사실은 자유학기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난도를 조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2학년은 어쨌든 시험 데이터도 많고 기출면도 많고 이제 선생님들도 1년 동안 파악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난도가 확 높아질 거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코로나 때 사실 좀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난도가 조금 이 정도의 난도가 아니었던 학교였는데 난도가 좀 쉽네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난도보다 더 높아지는 난도로 나와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시중교재에서의 뭐 최다 빈출, 최다 유형, 뭐 최다 오답 이런 유형들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저희가 이제 강남 삼학군이라고 하는 그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다뤄서 아이들이 조금 실전에서 아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중학교 내신 시험 내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조금 예비 중1, 예비 중2 아이들이 좀 내신을 좀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기본 심화는 원리 해설이랑 일품 난도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3학년 1학기 처음 하는 친구들 또는 연산은 했는데 사실은 저는 3학년 1학기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중1, 중2, 그다음 중3, 고1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3 개념에서 고등학교 과정 개념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학부모님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3 과정이 약하면 고등부 수업할 땐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지? 다 알고 있지? 근데 나는 모르거든요. 그럼 다시 중학교 3학년 책을 꺼내야 되는데 꺼내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미 한 발씩 이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심화 문제 못 풀고 모의고사 못 풀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이제 아이들이 첫 모의고사를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요즘 좀 공부 안 하는데 싶으면 모의고사 한 번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럼 한 60점, 70점 받으면 충격을 받고 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기본을 조금 탄탄히 다지면서 고등과정과의 개념 연계성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과정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탄탄히 다져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맞춤 수업에 대해서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워낙에 잘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지금 사실 강남 쪽에 특히 대치 쪽에 맞춤 수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그런 맞춤 수업, 진짜 맞춤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 철저한 관리가 요 정도가 철저한 관리인가라고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도 있으실 거고 잘 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저희 개념 상상 SM관에서도 그런 맞춤 수업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당연히 치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은 선생님들께서 그날 수업에 대한 브리핑이라던가 아이가 부족한 점 그리고 아이가 더 했으면 좋겠는 점 다 어머님들이랑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 맞춤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도 다른 학원에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다 했는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하게 개념부터 다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어머님이랑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선생님 저희 아이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학습 성향이라던가 그러니까 아이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경쟁을 붙였을 때 잘하는 친구가 있고 칭찬을 많이 해줬을 때 잘하는 친구가 있고 조금 너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약간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들 보셨겠지만 저희 내신, 선행, 경시까지 다 가능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오늘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부분은 상의하셔서 저희가 정말 맞춤 수업
우리 아이에게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짤 테니까요. 그거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관리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뭐 개인별 커리큘럼이나 로드맵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 아까 이제 김희영 선생님이나 다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오답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아이 커리큘럼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의 그러니까 예시인데 지금 2024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부터 저랑 시작을 했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본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어요. 이제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조금 꼼꼼하게 살피느라고 제가 안 되는데 넘어가지는 않는 스타일이어서 여러 개 계속 반복해서 풀리면서 조금 이제 길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갈 때까지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 커리큘럼, 단기 커리큘럼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친구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꼼꼼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난도가 조금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난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사실은 요 조금 긴 거 보여드릴까요? 사실은 저도 수업하면서 애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아이들도 이제 뭐 내부중이나 대청은 어려운 걸 아니까 선생님 저희 학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저희 학교는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너는 너희 학교 애들이랑 경쟁할 거지. 대학 갈 때도 너희 학교 애들이랑만 경쟁할 거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쉬운 문제는 쉽게 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신 대비 저희 토실모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다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원장님께서 기하 잘 해주실 거고 한승원 선생님께서 대수 잘 잡아주실 거고 이제 앞에 선생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희가 개별 맞춤 수업이라든가 중등 수업이라든가 중등 내신 수업 같은 것들도 탄탄하게 잘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혹시 뭐 이렇게 의논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아이에게 최적화된 부분들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끝났고요.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할 건데 질문이 이제 뭐 과정이 되게 길었잖아요. 혹시 그런 거 느끼시나요?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다 괜찮지? 저는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 들었는데 여튼 아이들한테 필요한 과정이나 필요한 선생님 그런 것들 또 있으면 꼭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 학원 차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 드린 부분 뭐 이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상적인 학습 얘기 드렸던 거예요. 첫 시작 때 기억 안 나시죠? 2시간 전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배우면 확실하게 이런 과정들 채우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뭐 기하뿐만 아니라 한승원 선생님도 나오시죠? 이제 대수든 다른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지목하셔서 들어오세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는 앞에 서 있으실 거니까 개별적으로 약간 자기의 아이 관련된 거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고 약간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인 질문 있으시면 조금 받을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회차가 16회차고 이제 10회차고 그러니까 방학 특강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16회차 그런 건데 기본적인 개념의 틀은 비슷한데 16회차는 조금 더 심화나 경시 쪽으로도 연계되는 개념들도 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신 쪽 심화를 좀 바라봐야 될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조금 더 이렇게 압축적으로 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폭넓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16회차 정도 하는 게 맞고 중학생을 타겟으로 했을 때 한다고 하면 10회차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입반 테스트 아니면 입반 테스트 모든 과정 입반 테스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학원 전화 주시면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라면 어느 시험을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입반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전략을 짜드릴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입반하는 게 나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만약 중2까지 됐으면 기하 1단계 중3부터 들어오자든가 그런 거는 아이 상황 얘기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입반 테스트는 무조건 있어요. 네. 1단계도 입반 테스트가 있는데 1단계 입반이 보통 2-1 연산까지 할 수 있는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중1 과정까지는 예전엔 저 1단계에서도 중2를 했었는데 지금은
중1 과정은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배운 친구들이 그걸 심화를 한번 딱 정리하고 중2부터 보는 게 조금 더 맞겠다고 봐서 중1 거는 지금은 따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중1 과정까지 배운 친구들 그리고 중2-1의 연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사실 원래는 기하 1단계만 기준으로는 연산 안 해도 되는데 기하 1부터 해서 기하 2는 앞으로 큰 그림까지 다 하려면 2-1 연산 정도 하고 있어야 추후 과정들을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과정까지 됐다면 딱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학원으로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제 수업 기준으로 과제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기하 1 기준으로는 평균 25문제 정도 나가고 가끔 연산지가 나가요. 회차별로. 연산지 뭐냐면 중3 과정 들어가기 전에 루트 해야 합니다 해서 연산지는 별도고 가끔 연산지는 다 합쳐서 한 3번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대부분 과제할 정도인데 2단계는 상황은 좀 달라요. 2단계는 푸는 문제는 1시간이 넘진 않을 정도인데 시험 공부나 그런 공식의 증명 그런 거는 시간 투자가 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이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주 1일의 수업이다 보니까 과제량을 엄청 많이 늘리지는 못해요. 네. 2단계는 당연히 1단계를 배웠거나 다른 데서 뭐 배운 친구들이 기반이니까 중등까지 다 본 친구들이어야 돼. 한 번은 다 본 친구들이 그걸 심화로 다시 정리하기 위한 게 2단계거든요. 네, 다 봅니다. 대수도 봐요. 왜냐하면 뭐 연산까지 할 수 있는지 기하 2단계도 네, 연산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3-1 중요한 건 기하 2 기준으로는 3-1의 연산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2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기하 2단계 후반에는 루트까지 다 나오고 2차 방정식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는 보진 않지만 2차 방정식까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풀 줄 알아야지 돼요. 대수는 2차 방정식, 기하는 중1, 2, 3 전반. 네. 그래서 아마 기하가 좀 약하더라도 한 번 다 배운 친구들은 2단계가 적합하고 배웠어도 이거 약간 뭐 좀 잘 안 됐다, 거의 모른다 싶으면 1단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시험 보면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그것도 테스트 보면 2냐 1이냐 그것도 다 방향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3을 했나요 혹시? 그러면 기하 2 입반 기준으로 테스트 보면 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일차는 여기 원래는 예전에 기하 2는 16회였는데 원래 기하 2가 있고 2.5 문풀이 있었어요. 근데 2와 2.5를 합쳐서 좀 약간 그게 트레이닝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합쳐서 진행하는 거고 보통 그러니까 문제풀이 교재가 여기서 한 권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나 애들 잡아주는 건 비슷한데 아이들한테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면서 끌어가는 것까지 들어가는 건 거고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방학밖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걸 하는 게 맞지만 시간이 된다면 주말로 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는 보여요. 문풀까지 할 수 있다면. 2단계 이제 성취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단계 네 3단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거 아니고 이걸 했을 때 문풀이 조금 하다가 아쉬운 경우는 저희 이제 맞춤이나 그런 데서도 그거 같이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알려주는 방식으로 선생님들하고도 트레이닝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만약에 문풀이 아쉬우면은 이거 진행하면서 문풀 교재 맞춤으로 뭐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가자 이런 거 또 할 수 있습니다. 네.